최근에 그 6.27 가계대출 관리 방안 발표됐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당신의 전세자금 계획이나 뭐 계약 갱신 같은 거에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이 규제 핵심 내용, 그리고 특히 역전세 문제 있잖아요. 이게 좀 심상치 않은데 또 청년층 주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만 딱 뽑아서요. 당신이 이 상황을 명확하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해하고 좀 대비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이번 이야기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이번 6.27 대책 말이죠. 이게 가계부채가 너무 빨리 늘고 또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켜야 하니까 나온 조치인데 그 강도가 생각보다 셉니다. 무엇보다도 좀 눈에 띄는 게 2014년 이후로 처음으로요. 그 서민들 주택 구매 돕는 디딤돌 대출이나 또 전세자금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 있잖아요. 이런 정책금융 상품까지 규제 대상에 딱 포함시켰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게 좀 이례적이죠.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나 보면 우선 이 정책 대출 한도들이 줄었어요. 예를 들어 버팀목 전세 대출, 이게 원래 2억 5천만 원이었는데 2억 원으로 확 줄었고요. 신생아 특례나 뭐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 이런 것도 한도가 좀 내려갔죠. 전체 정책 대출 공급량 자체가 한 20% 정도 줄어드는 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요. 집 살 때 잔금을 나중에 들어올 세입자 전세금으로 메꾸려는 거. 소위 갭 투자. 이거 목적으로 전세 대출 받는 건 아예 그냥 원천 차단됐고요. 네,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 다주택자들, 이분들은 기존 세입자 내보낼 때 보증금 돌려줘야 하잖아요. 그 퇴거자금 대출도 이제 못 받게 됐습니다. 또 DSR, 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 이 규제가 모든 정책 대출로 확대 적용되고요. 7월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라고 해서 미래 금리 인상 위험까지 반영하는 거거든요. 이게 현재 금리에다가 추가로 붙는 건데 이게 0.75%에서 1.5%로 2배로 올라갑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대출 문턱 자체가 확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죠. 정부 정책 자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 점이 진짜 이례적인데 근데 이런 변화가 왜 그 역전세 위험을 더 키운다고 보는 걸까요? 일단 역전세가 뭔지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역전세는 말 그대로예요. 새로 전세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이 이전 계약 때보다 낮아진 거죠. 그래서 집주인이 그 차액만큼을 이전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번 규제가 이 역전세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건 크게 한 3가지 경로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대출 한도가 줄고 DSR 규제 강화되니까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자금 마련하기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둘째는 특히 다주택자 집주인, 퇴거자금 대출길이 막히니까 역전세 상황이 딱 터졌을 때 보증금 차액을 마련할 능력이 확 줄어드는 거죠. 셋째는 뭐 갭 투자 금지 이런 것 때문에 전세 공급 자체가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요. 실제로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서울 빌라 전세 거래 한 4건 중 1건 정도, 거의 25%가 이미 역전세였다는 자료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규제까지 더해지면 진짜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당신이 세입자라면 돈을 제때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고 집주인이라면 자금 압박이 심해질 수 있다 이런 뜻이니까요. 청년층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중고라고 할 수 있죠. 우선 버팀목 대출 한도 줄었잖아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주택금융공사 보증 부율도 원래 100%였는데 90%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더 많이 필요해진 거예요. 전세 구하는 초기 자금 문턱이 확 높아진 셈이죠. 맞아요. 월세 살다가 겨우 돈 모아서 이제 전세 가나 했는데 다시 원점이다. 이런 30대 청년 인터뷰도 봤어요. 듣고 보니까 이게 단순히 자금 문제만은 아니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역전세 심화되는 거랑 맞물려서 청년들이 많이 사는 빌라나 다가구 주택, 여기서 보증금 못 돌려받는 위험이 더 커지는 그야말로 이중고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전세라는 게 사실 오랫동안 청년들이 목돈을 모으고 그걸 발판 삼아서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중요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세 들어가기가 어려워지고 또 집주인들이 규제 피하려고 아니면 보증금 반환 부담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향이 생기면 이 사다리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게 그냥 주거비가 오른다 이 수준을 넘어서요.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 경로 자체를 아예 바꿔버릴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통했던 전세 살다가 돈 모아서 내 집 마련한다. 이 공식이 이제는 좀 안 통할 수도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상황이 진짜 만만치 않네요. 그럼 앞으로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반기 예측도 좀 어두워 보이던데요. 네, 자료들을 보면요.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이 최근 한 달 사이에만 13,000건 넘게 줄었다고 하고요. 하반기에 입주 예정 물량도 작년보다 한 40% 줄어들 걸로 예상돼요. 그 공급은 부족한데 어쩌면 전세 대란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매매 시장이 좀 위축되면서 그 수요까지 전세로 몰릴 수도 있고요.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 수 있다니 그럼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까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게 제일 시급해 보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제도 같은 거 좀 개선하고 특히 청년층 보증료 부담 좀 덜어주는 지원 같은 거요. 그리고 빌라나 다가구 같은 비아파트 시세 정보를 좀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도 중요하고요. 또 역전세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겪는 1주택자라든지 좀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공공임대주택 같은 대안주거를 계속 늘리고 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노력도 같이 가야겠죠. 네, 정리를 해보면요. 이번 6.27 대출 규제, 이게 가계부채 관리라는 큰 목표는 있지만 그 여파로 전세 시장, 특히 청년층에게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말 안정적인 주거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던져볼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의 이런 규제 환경 속에서 당신과 같은 개인은 그럼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 어떤 준비,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그리고 또 정부는 이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와 주거 복지라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 나가야 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